자, 안녕하십니까. 최피디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의료 복지에 대해서 정선아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뭐 갑자기 왜 캐나다 복지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어,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4대약 정책 수립 및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파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고요. 셀럽이신 정선아 원장님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원장님 저 본인 소개 그냥 아낌없이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정선화입니다. 우선 최 교수님의 아지트인 이곳에 오게 됐고 실제로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렇게 같이 최근에 너무 의료계나 전체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의료 제도는 어떤지 우리가 같이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 어,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자 같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원장님 원래는 이렇게 단아한 스타일은 아니신데 오늘 저 대국민 메시지 네, 의료계 저 입장에서 나오셔서 조금 오늘 예, 긴장 네, 풀어주셔도 네, 됩니다. 예. 네, 이거 저 알겠습니다. 녹화 방송이니까요. 네, 다 편집을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캐나다 헬스케어 시스템은 뭐 사회주의 의료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탑 10 안에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탑 1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 뭐 란셋에 나온 건데 어, 캐나다's Universal Healthcare System Achieving its Potential. 음, 참 란셋 쓰기 어려운데 그냥 리뷰 아티클로도 이렇게 란셋을 쓸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네, 참 그만큼 부럽네요. 예, 예. 네, 그만큼 의료 관리학이라든지 의료 정책이 어떤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예, 주목보고식이 그렇죠. 아니라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더 자꾸 말을 많이 해서 음, 원장님께서 치고 들어오시는데 조금 더 자유롭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 알겠습니다. 때나 이 벨 누르시면 돼요. 벨 한번 눌러보세요. 예, 아, 발언을 이제 끊고 싶다. 네, 이거 난 최 교수 말에 동의 못한다. 그럴 네, 때마다 이 벨 눌러주시면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요거 최신 마이크입니다. 네, 예, 되게 좋은데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네, 요게 좀 잘려서 이걸 옮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브죠. 예, 생 라이브 추구합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항상 노력합니다.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음, 다음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오그래피컬 앤 파퓰레이션 다이버시티를 고려해서, 어, 이동성까지 다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 Long wait for elective care. 불만이 많죠. 그 다음에 더 얘네들도 scale up, effective and sustainable model of care delivery. 영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조금 영어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네, 예. 저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국내 레퍼런스로 안 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이런 걸 그렇죠.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요.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Public Engagement in System Stewardship. 음, 예, 스튜어드십 하면은 이게 약간 좀 섬기는 의미가 있고요. 정말 좀 청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정말 윤리성과 효율성과 정말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런 게 다 고려돼서 한다. 이런 게 좀 음. 부럽습니다. 네. 이런 게 또 이제는 뭔가 이제 우리가 참 이번 정권이나 우리 사회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공공이잖아요. 공공, 예, 퍼블릭. 예, 근데 실제 말로만 퍼블릭을 외치는 일부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나 사회 분위기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국가라든가 국민들이 그런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이 내에서 다 이제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또 국민들이 믿고 국민들도 아니 그러니까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란셋의 그런 의료 시스템을 아주 이제 다 어, 분석하고 더 약점을 찾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OECD에서도 뭐 아니면 다른 비교 대상에서도 캐나다 의료가 단점이 많지만 여전히 그런 탑 클래스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지금 관료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겠지요. 뭐 네, 그게 아니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관료사회에서도 이런 어프로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다음에 수준 미달이라면은 전문가 집단을 포용하셔서 의견 수렴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알버타 주로 그 중에서도 캘거리라는 도시로 연수를 갔다 왔고요. 뭐 이전 영상에서 이거 소개해드렸는데 남한 면적의 7배 되는 땅에 인구 306만이 살고 있고요. 여기 알버타 헬스 서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주가 있고 연방이 있기 때문에 주세도 있고 연방세도 있고 의료도 연방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주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가 에드먼턴 있고 아래 캘거리가 있는데 에드먼턴은 이제 북쪽을 담당하고요. 캘거리는 남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뭐 350km 좀 됩니다. 예. 엄청나네요. 예. 진짜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 아, 네. 350은 사실은 아, 뭐 한국에서도 부산도 450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위쪽에 에드먼턴이라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알버타 하스피탈에 있고요. 이거 이제 제가 그 캐나다에 살던데 우리 집에서 쳐보니까 312km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12km 안에 결국은 대학병원 2개 있는 거죠. 아, 예, 2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못 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어, 드문드문 있다. 음.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네. 서울에도 뭐 대학병원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의 불균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너무 많다는 거지 그렇다고 지방이나 시골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312km 이 병원은 갈 턱이 없고요. 제가 사는 캘거리 시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캘거리의 푸틸 하스피탈이 13km입니다. 어,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제가 다닐만 하죠. 음. 그다음에 요건 이제 2차 병원입니다. 락키뷰 제너럴 하스피탈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16km. 음. 그다음에 캔모어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이건 이제 2차 병원인데 96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가기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기 힘든데 갑니다. 어, 예, 왜 가냐면은 이제 대학병원을 갈 수 있는 엑스퍼트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2차 병원 락키뷰 제너럴 하스피탈이나 캔모어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내에 있는 거랑 로키 산맥에 있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음. 수진 순서가 로키 산맥 밑에 있는 캔모어 제너럴 하스피탈 더 빨리 돌아옵니다. 예. 아, 그래서 오히려 96km를 자동차 타고 가서 저기서 진료를 보는 게 팁이라고 또 알려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진짜로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캘거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 캔모어 종합병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네. 로키 산맥 안에 있는 거죠. 어, 예. 우리나라에서 96km를 운전해서 2차 병원에 빨리 진료를 받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 있을까요? 있으면 아마 막 뭐 이제 기사 뜨겠죠? 예, 뭐 근데 엄청 뭐 병원이 부족하다는 등 아니면 뭐 가면서도 막 뭐 멀다 환자들도 뭐 욕하겠죠. 난리를 예. 욕하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 네. 계신 분들은 욕을 안 하고요. 아유 뭐 도심에 있는 2차 병원이 밀리면은
아이 이왕 뭐 로켓 하면 구경도 하고 힐링도 할 겸 여기 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패밀리 닥터는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려고 마음 먹었던 패밀리 메디슨이고요. 우리 집에서 5.4km. 예, 가깝죠. 5.4km.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가. 안 아프셔서? 일단은 네. 제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그냥 약이랑 다 싸가지고 갔어요. 아, 그래서 네. 약으로 다 제가 집에서 처리해서 한 번도 못 가봤지만은 이제 여기 가서 예방 주사 같은 건 맞아봤습니다. 예, 예방 주사 맞으러 가봤는데 실제로 진료를 받고서 이제 문제가 크다는 걸 알면은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 갈 텐데 네. 그거를 제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아, 아마 경험을 했으면은 네. 아마 더 제가 그쵸. 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 예. 그래서 이따가 네. 후반부에 그 현지에 있는 특파원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알버타는 땅이 넓지만 1차, 2차, 3차 그 의료 전달 체계가 있고 3차 병원은 312km 반경 내에 두 개 딱 있다. 한국 같으면은 뭐 아까 권역 외상센터 7개라고 했죠. 네. 처음에 의료계가 주장한 거 그걸 이제 쪼개가지고 쓸데없는 거 많이 만들어놨는데 7개면은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그쵸. 예. 네. 자, 여기 있는 모든 레퍼런스는 국뽕이 아닌 다 객관적인. 외국 네. 자료이고요. 뭐 제가 영어를 못해서 번역이 만약에 틀렸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수정해 주시고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영어인데 빨간 걸 쳐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캐나다에서 의료는 공짜냐? 예. 이제 이거 한번 해석 좀 해주시죠. 예.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시. 그러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위에 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요 아래쪽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는 don't have to pay.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개념이죠? 무상 의료 개념.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돈을 안 낸다는 것만 얘기해서 캐나다 의료 이제 즉 약간 사회주의 의료가 완벽한 의료다, 뭐 약간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뒤에서 더 언급하겠지만 이런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뒷받침될 수 있었던 거는 또 다른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그 결국은 다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증세 없는 복지가 네, 맞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우리 VIP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이 이피션시를 추구할 때 네.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뷰로크래프트가 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캐나디안 헬스케어 시스템이 좋냐? 이거 좋냐? 상당히 네. 주관적이고 그냥 그렇지만 일반 국민한테 물어봤을 때 캐나다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좋다. 우린 만족한다. 그리고 실제로 탑 10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조사에서는 9위를 했지만은 어떤 탑 10 안에는 항상 캐나다의 약간은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인데 약간 영국 모델을 따라간 거죠. 네. 그래서 OECD에서도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캐나디안 헬스케어 시스템이 움직이냐? 자, 퍼블리컬하게 돈이 모여서 이게 세금으로 조성이 되겠죠. 그러나 헬스케어 서비스의 프로바이더는 거버멘탈 임플로이가 아닙니다. 아니다. 예. 네. 요새 되게 핫한 단어죠.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하고 있는 공공재라는 말.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도 의사들, 의료진들, 의료 인력들은 공공재는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fee for service rate, 그래서 약간 수가 체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료계와 정부가 소통을 해서 체계를 만드는 것 같은데 뭐 저 한 번도 싸우는 걸 못 봤습니다.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못 본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 못 들어서 그 안 들을 수도 있고요. 1년 동안 살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극한 상황으로 파업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사고 원장님도 의사지만은 의사들은 그저 환자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 네.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환자들 어떤 환자 모르겠어요. 뭐 성격은 다 제각각이죠. 이제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환자를 볼 때는 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제대로 트레이닝이 된 의사라면. 그래서 뭐 환자의 목숨을 뭐 담보로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 뭐 지금 다들 피켓이라든가 전공의들 가운 벗고 나간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참 그냥 저희를 다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좀 괴롭고 이제 그 이런 또 이럴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또 리뷰를 하게 되었지만 보면 볼수록 좀 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그 정부의 대처 능력 아니면 이제 좀 우리의 후배들, 전공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상황들이 선배로서도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저 젊은 의사들, 네, 후배님들 응원 드립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how much do Canadians pay for healthcare? 발음 괜찮습니까? 아, 예. 자, 여기서 예, 얼마나 돈을 지불하냐? 얘네는 의료비를 따로 걷지 않습니다. 어떤 헬스케어 텍스가 따로 없고요. 그냥 전체 세금을 걷어서 거기서 일부를 의료비에 배정하는데 에버리지 캐나디안 한 명의 캐나디안이 스펜드 뭐 하는 저 6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600만 원을 1년에 쓴다. 그럼 뭐 4인 가족이면은 64 24. 2,400만 원 예, 배당이 되는 거죠. 비용이. 이 정도 비용을 제공하니까 그쵸. 이만큼 퀄리티 네, 있는 서비스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 근데 이제 저 최PD인데 요거를 네, 까면은 사실 제 월급이 나와서 조금 거북하긴 하지만 저 당당합니다. 왜냐면 네. 탈세 없고요. 유리지갑으로 꼬박꼬박 세금과 보험료를 내지만 저는 솔직히 고소득자입니다. 고소득자인데 660만 원 내거든요, 1년에. 음, 그러면 저는 사실은 캐나다 평균보다도 많이 못 내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쵸. 저는 4인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한 뭐 2천만 원 이상 내야 될 것 같은데 660만 원으로 이렇게 고퀄리티의 의료를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사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진료실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이제 환자나 아니면 이제 환자가 마주하는 의사나 의료 서비스들이 참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그렇죠. 뭐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 좀 그런 불편감을 조금 감수하든가 아무튼 뭔가 좀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안을 뭔가 이렇게 딱 까놓고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맞습니다. 새로 음, 병원 짓고 네, 새로 의대 만들고 새로 교수 뽑고 다 돈입니다. 네, 예, 예, 결국에는 돈이기 네, 때문에 아니 어떻게든 좀 돈을 세이빙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새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뭐 다 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뭐 돈만 많으면 예, 금광이라든지 유전이 어디서 나와서 우리나라도 세금 좀 덜 걷고 그게 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IT가 대박을 치든지 아니면 네, 밀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뭐 아이템이 있어서 세금 증세 없이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저렇게 내고 우리가 지금 어디 가나 전문의들,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을 쉽게 만난다는 거는 그만큼 의료진들, 간호사, 의사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효율에 그다음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어, 그런 의학 수준이 있는데, 어, 솔직히 그냥 이제 지나가다 보면 병원 막 채이는 게 병원이잖아요. 그런 게 다들 이제 의료진들의 노력과 생명을 갈아 넣어서 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는 것밖에는 안 돼요. 뭐 며칠, 그러니까 우리 초에 코로나 초에 어, 대구로 많이 의료진들이 자원봉사한다고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도 가시고 간호사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고 했는데 제대로 수당도 못 받고 오히려 이제 파산 신청까지 해야 됐던 병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용병을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이렇게 전쟁에서 뛸 수 있게, 즉 우리 의사들을 더 으쌰으쌰 해주면 더 신이 나서 환자들을 케어를 할 텐데 이제는 뒤에서 이렇게 등에 칼을 꽂아버리니까 누가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아 네, 근데 아주 좋았어요. 그 칼 꼽는 거가 네, 아주 지금 가장 이 강의 중에서 강의가 아니죠. 이 토론 중에서 가장 네, 선정적인 아, 단어였는데 약간 그런 네, 느낌이죠. 예. 네, 그리고 원장님도 좀 한 그 10년 이상 일하셨죠. 의료계에서. 네, 그 그쵸. 전문의 따신 후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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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좀 얼굴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셨을 텐데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20년 정도 됐는데요. 저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됐습니다. 옛날에 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이게 제 네, 말씀드린 요지가 아니고요. 10년 일하면 정 원장님 같이 되고 20년 일하면 저같이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기다리냐 네. 캐나다에서 대기 시간. 예 대기 네, 시간이죠. 그 캐나다에서 스페셜리스트를 보려면은 뭐 전문의 교수 이런 분들 만나려면은 3에서 6주 걸립니다. 3에서 6주면은 아마 웬만한 병은 다 날 것 같아요. 예. 네, 날 것 같고요. 코로나도 아마 네, 나을 수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죽는 사람 죽고 날 수도. 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머전시 서저리가 아닌 일렉티브 서저리 할 때까지 4에서 6주. 어, 예. 이러면은 뭐 웬만한 것도 스테이지가 네, 바뀌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암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가 바뀔 수도 예, 있고, 예, 뭐 터미널일 경우에는 돌아가시기도 한다고. 예, 예. 네, 그다음에 요거는 다이그노스틱 테스트, 뭐 진단 검사, 뭐 영상 검사할 때 2에서 4주. 음, 어떤 저 재발하거나 이렇게 염증성 변화는 아플 때에서 4주 정도 지나면은 힐링될. 네, 그냥 예. 저절로. 근데 이제 세브란스 경우 혼잡하다고 하지만 기다리면은 당일 접수해서 진료 가능하고 당일 진료 가능하고요. 네, 검사 및 수술도 아주 밀려도 뭐 1주에서 3주까지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레지던트를 이제 세브란스에서 했으니까요. 뭐 정말 급하다고 했던 거는 검사실이나 이렇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 직접 레지던트들이 전공의들이 발로 뛰면서 푸시하고 계속 빨리 해달라 하면 기다려야 될 일주일, 이주일 기다려서 판독 받아야 될 것도 그냥 막 바로 되기도 하고 사실 좀 이게 너무 그래서 약간 좀 생떼를 부리면 좀 다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푸시하면은 다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정규 시간만 일하지 않고 네, 하면은 더 혼란이 될 텐데 정말 환자 곁에서 걱정하는 것 때문에 푸시하면 다 해주고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네, 어, 정규 근로 시간보다 아마 적게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네. 오히려 합법적으로 정해진 노동 시간만 일하면 이거는 병원에서 파업하는 거예요. 예, 뭐 네, 파업 중에 또 파업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그만 싸우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의료 선진국들
비교한 표인데요. 결국은 오버all 랭킹은 퀄리티 오브 케어, 얼마나 질이 좋은 서비스를 해주냐, 얼마나 접근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평등하냐,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잘 사냐, 이런 걸로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또 총망라하는 게 오버all 헬스케어 익스펜디처, 예, 얼마나 지출을 많이 하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K헬스 좋고요. 비교할 만한데 아마 여기 좀 선진국들만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미국은 가장 지출이 많아도 오버all 랭킹이 낮은 이유는 약간 의료가 영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영국이 약간 사회주의 의료의 모범 같이 되어 있지만 이 나라도 그만큼, 예 네. 그만큼 씁니다. 영국이랑 미국의 인구 차이가 뭐 2배 나기 때문에요. 두 배 이상. 이 정도 쓸 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쓸 건 쓰되 아낄 건 아끼자 이런 거고요. 네. 정부도 너무 아껴요. 너무 아끼면은 결국은 신뢰 못 받습니다. 네. 예. 차라리 공공의대나 이런데 이제는 제대로 스페셜리스트들을 만드는데 15년이 걸릴 거고 그런데 드는 돈을 차라리 지금 부족한 뭔가 곳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효율적으로 돈이 흘러간다면 훨씬 이런 이 표의 우리나라 K 헬스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좀 바라봅니다. 예. 뭐 또 다른 리포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거는 올해 초에 나온 건데 물론 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지만 캐나다가 여기서는 1등을 했고요. 캐나다가 1등. 예, 일본도 7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순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순위 없는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사를 했었으면은 아마 순위에 올라왔을 것 같고요. 이 K헬스의 어떤 공로는 의료진 선배님들, 그 다음에 또 이전 정권, 그 다음에 이 정권까지 다 같이 공로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와서 KLS가 뭐 의료 뭐 집단 이기주의 환자 볼모라고 하시면은 정말 이거는 등에서 이제 기관총 쏘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면서 뭐 IT 산업, 그다음에 의료 뭐 산업 이쪽이 전반적으로 받쳐주면서 재정이 풍부할 때 공공의대 짓겠다. 그럼 뭐 그때 또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뭐 거품, 그다음에 정부도 지금 재정이 안 좋죠. 이 그쵸. 정부 들어와서 네. 뭐 돈 얼마 썼는지 모르겠지만 손익계산서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받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 위해서 일하셔야지. 정부, 국회, 뭐 시민단체, 국민 위해서 일해 주시고요. 저희도 국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 네. 예. 요거는 이제 너무 저 신문 기사로만 해서 딱딱해가지고요. 밴쿠버거주 20년 주부 특파원입니다. 예. 저랑 뭐 중학교 동창인데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장점은 돈이 안 든다. 세금 내서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없게 느껴져서 좋다. 그럼요. 세금은 내더라도 당장 돈 안 내고 나오면 기분 좋죠. 예. 그다음 합리적인 진료를 한다. 친절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물음표를 썼어요. 그래서 네. 이 물음표 의미는 제가 나중에 물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뭐 진료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맞아요. 제가 저희 이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캐나다에서 오래 사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프라이빗 클리닉을 자유롭게 정말 시간을 배정을 한대요. 그 의사가. 그래서 일찍 끝내고 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의사 자체도 그런 마음의 여유라든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환자한테 충분히 친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네. 조기 발견 불가. 예. 우리나라 조기 발견 너무 잘해요. 뭐 이지 씨도 다 하고 뭐 저 뭐죠? 자궁경부암도 막 다 네, 스테이지 맞아요. 01 막 이런 데서 다 네, 찾아주고 네. 뭐 애뉴리즘도 막 다 1mm, 2mm 다 찾아줍니다. 예. 그다음에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입원 치료 불가능하지 않죠. 입원해서 빨리 더 진료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단점은 스페셜리스트 부족하다. 우리나라 스페셜리스트 꽤 많습니다. 예, 서울에도 많고요, 지방에도 많고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대도시인데도 검사 및 수술 대기 시간 상상 초월인데,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은 단어지만은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분 가족이 실제로 한국에 나와서 갑상선암 수술 받고 들어가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케이스들 꽤 많고요. 외래에서도 쉽게 이제 1차 진료를 하는 저도 되게 많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캐나다에 있다가는 오히려 암이 진행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는 산부인과다 보니까 근종 같은 것들도 초음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종 사이즈도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해서 오히려 이제 한국 들어와서 저 같은 전문의들 뭐 깔렸으니까 전문의들한테 다 초음파 다시 한번 체크업하고 수술도 목간경으로 다 금방금방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수술도 다 캐나다에서 해결 안 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환자분들이. 예. 오늘 너무 저 담백하게 가서 이제 4장 남았습니다. 좀 네. 이제 좀 파이팅 한번. 네. 자, 네이버에서 또 이제 뭐 찾아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아플 때 응급실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진료를 못 받고요. 더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기도 하고, 구급차도 뭐 영주권은 한 뭐 4-5만 원이면 타는데 뭐 이렇게 5배 넘는 뭐 한 2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개인 의견이니까 여과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00년대계 의료 정책. 저는 할 말 뭐, 많습니다만. 저는 100년대계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 정책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도 좀 훌륭하신 분인데, 아무리 저 정권에 계시지만은 좀 옳은 의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 보셨죠, 교수님? 예. 네. 진짜 이번에 실검까지 오르신 안덕선 선생님. 이분 예. 교수님 진짜. 네, 저 슬라이드에 빼먹고 여기 이름을 안 썼는데요. 네. 이미 이제 얼굴 인증돼가지고 이분 하면 안덕선 교수님 인증됐고요. 이분 양력 보시면 예, 캐나다에서도 장난 아니세요. 경력이 네. 있으시고, 고려대에서도 뭐 경력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한국의학교육에서도 또 경력이 있으시고, 의협 네. 경력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이런 김윤 교수님이나 안덕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 난국을 헤쳐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공공의료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많이 본인들의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희생해 하시면서까지 되게 그 전방에서 힘써주신 민간 의료에 계신 모든 분들을 좀 평가절하했던 부분들이 저는 김윤 교수님께 너무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고요. 보면 참 두 분이 많이 비교가 되네요. 네. 네, 비교는 일단 이분 주인 교수님이시고요. 네. 아주 뭐 막강한 분이시고, 이분은 저 좀 겸임 교수시고 좀 아웃사이더 느낌이 나지만 정말 전 이분을 존경합니다. 네, 저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네. 최일환 락커님. 정말 저 갑자기 이분 존경하게 됐고요. 네, 저도 모르게 저도요. 형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네, 어제 몇 개 영상 보고서는 저는 의사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그래서 이 채널을 정주행을 하다가 새벽까지 이걸 계속 보게 됐네요. 빠져드는 매력도 있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의료 체계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최 PD님. 예, 락커님이랑 언제 네. 그
뭐라 그러죠? 합방이라고 그러죠? 합방. 합방. 예, 네. 조인트 그 콜라보레이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콜라보레이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 벌써 이제 결론인데요. 네. 예, 결론 내기에 앞서서 오늘 정 원장님 또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결론 내리면 끝나는 건데 저기 정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초대해 주신 거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연구실 구경도 제가 잘했고 또 레지던트 때 이제 일했던 곳이어서 그런지 약간 이제 친정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오면서도 되게 많이 두근거렸고 그다음에 우리 잘생긴 최 PD님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밥과 커피 예 마음이 빼앗겨서 여기 이제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는 거를 결심하였습니다. 예, 저 이거 공정거래로 한 거고요. 예, 물론 뭐 비용은 적지만은 저 선뜻 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 원장님 앞으로 고정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러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고정 불가능하면은 자주 방고정, 불러주세요. 예, 자주 불러주세요. 방고정이라도, 예. 네. 자, 앞으로 정부, 보건복지부, 국회, 시민단체 서로 책임 넘기기만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의료계도 책임 넘기기 안 하고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정말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여러분들 모두 준엄하게 의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